그 전에 증식성으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당뇨 망막병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눈치코치 에이스안과 대표원장 신경훈입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실명의 1위는 백내장이고요. 우리나라 실명의 1위는 당뇨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 때문에 망막에 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망막 전문가인 저로서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안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당뇨란 우리 몸의 혈관 내에 당 성분이 정상치보다 너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게 되어 혈관이 파괴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이상혈관,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의 망막이란 눈 안쪽에 있는 신경망막 조직으로 우리 몸에 있어서 뇌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우리 뇌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눈에서도 망막이라는 조직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당뇨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혈관들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상혈관이 발생하면서 눈 안쪽에 출혈이나 망막 박리 같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다가 이상혈관, 즉 신생혈관, 원래는 없어야 되는 좋지 않은 혈관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선을 넘게 되면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생혈관이 자라나기 전의 단계를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이러한 신생혈관이 발생한 이유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그 기준이 신생혈관입니다. 자,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상태에서는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 안에 조그만 망막 출혈이 발생하거나 삼출물, 망막 혈관 주변부로 지방 조직들이 누출되는 망막 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신생혈관들이 마구마구 자라나기 때문에 큰 출혈, 유리체 출혈이라는 눈이 보이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신생혈관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박리가 발생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으로, 그런 혈관들이 자라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항상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됐을 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 증식성으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당뇨 망막병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되면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 시기에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게 범망막 광응고술, 망막 전체를 레이저로 이용하여 망막을 태우는 겁니다. 용어가 좀 그렇지만 땜빵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의 망막이 이렇게 넓으면 실제로 우리 망막 조직에서 가운데 있는 10%만 중요하고요. 그 주변부는 실제로 눈에서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부가 있게 되면 이 주변부에 주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에 신생혈관이 자라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 주변부를 태우는 것이죠. 즉, 신생혈관이 자라날 수 있는 밭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범망막 광응고술이
정상인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즉, 이 범망막황 응고술이 눈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에서는 증식성으로 너무 안 좋은 경우까지 진행되는 거를 불가피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시술인 것이죠. 그러면 범망막황 응고술을 언제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생혈관이 자라나기 전에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방법은 단 한 가지. 당뇨가 진단되고 내 눈에 신생혈관이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항상 안과 진료를 보시면서 망막 전문의한테 망막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 조절이 잘 되는데 안과 진료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혼자 당 조절 잘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절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 조절이 잘 되더라도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은 발생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아무리 당 조절이 되더라도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가 선생님, 저 눈 너무 잘 보이는데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주변부는 큰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뇨 망막병증은 주로 이 주변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당뇨 망막병증이 있더라도 한가운데 황반부에 병이 없기 때문에 눈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안과 검진을 안 다니다가 증식성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유리체 출혈이 생기는 순간 눈이 캄캄해지고 선생님, 지금까지 당 조절도 잘 하고 눈도 잘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여요 라고 오시면 그거는 말기인 것이죠. 당뇨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당 조절이 잘 되더라도 안과 검진은 꼭 받으시라. 눈이 아무리 잘 보여도 안과 검진은 꼭 받으시라. 그때 안과 검진은 꼭 당뇨 전문 망막 전문의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명 1위는 당뇨이고 당뇨로 인해서 눈 안쪽 망막에 신생혈관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 안쪽에 범망막광 응고술을 시행해야 되고 그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뇨 진단 받은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되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당뇨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